정부가 오늘 유턴 기업 종합 지원 대책,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공장을 세워서 생산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 대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생산하도록 하는 이런 유턴 기업들을 위한 종합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주요 내용들 하고요. 항상 이런 대책이 나올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해서 우리 기업들이 과연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겠느냐 이 여부인데요. 이런 얘기들을 좀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가톨릭대 김기찬 경영학부 교수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그 오늘 나온 대책도 쭉 보셨을 텐데 어떤 것들이 좀 주요 내용이라고 보셨습니까? 네, 이번에 그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종합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유턴 기업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제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대기업도 이제 포함한다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전부가 아닌 일부라도 국내 유턴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법인세와 관세를 감면하는 이런 내용들인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해외 생산량의 한 25%, 아니 50% 이상을 축소해야 유턴으로 인정받았는데 이제는 한 25%만 축소해도 유턴 기업으로 인정받게 되고요. 네. 제조업뿐만 아니라 지식 서비스 기업도 이제 대상업종으로 확대됐고, 네. 또 특히 이제 중소 중견 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고 복귀했을 때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뭐 이런 인정 범위를 이제 대폭 확대했다 이런 것들이 아마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유턴 대책이 사실 뭐 없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또 종합 대책이라고 이름이 붙어서 나온 대책과 관련해서 일단은 뭐 또 새로울 게 있겠느냐, 뭐 또 재탕 삼탕하느냐 이런 혹시 뭐 그 약간 그 생각도 좀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예전보다는 조금 더 진일보했다고 좀 평가를 하십니까? 예, 그렇죠. 사실 한 5년 전에 이제 우리 중국으로 진출한 기업들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서 특히 그 당시 이제 주얼리 업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북 지역으로 이전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때 사실 실패했던 것은 너무 비용을 보전해주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한 1, 2년 정도는 매력이 있었지만 3, 4년 계속 그 기업이 지속적으로 공장을 가동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대책이었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저는 종합적인 대책이다 이러면서 인센티브를 굉장히 이제 보강한 것이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 상시 고용 인원을 30인에서 20인으로 현실화했다라든지 담보 수단을 다양화했다라든지 뭐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라든지 이런 건 보이는데요. 네네. 저는 궁극적으로 사실 이 유턴 대책의 핵심은 한국에서도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을 해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일본이나 독일에서는 고비용 구조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것은 이제 비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한 제품이라든지 기술 차별화에 성공했다는 것 때문에 독일의 제조업이 지금도 잘 크고 있고 일본의 제조업이 잘 크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생산성도 높지만 제품 차별화에 성공한 거죠. 제품도 차별화되고 예. 그렇죠. 이제 저는 그래서 이 한국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매력적인 것은 비용 경쟁력이 아니고 사람 경쟁력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해외 투자자들이 옛날에 GM이 우리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도 비용이 싸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한국 사람들이 똑똑하고 열정적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 매력이었는데 저는 이제 이번에 들어올 때 보면 이런 원가를 낮춰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렇죠. 이런 어떤 사람들의 그 경쟁력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쪽이 좀 중요한데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는 연구개발도 잘하잖아요. 그렇죠. 예. 디자인도 잘하거든요. 예. 기술 제품도 경쟁력이 있으니까 저는 GM 자동차도 보면 GM의 테크니컬 센터 같은 R&D라든지 디자인만큼은 놓치고 싶어하지 않거든요. 그 GM 본사에서도요. 그렇죠. GM 본사에서도. 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런 그 유턴 정책의 핵심은 한국에서 통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에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처럼 비용을 좀 낮춰준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두르는 게 아닐 거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기업들이 네. 해외로 나가는 이유가 단순히 비용 때문만은 아니다. 이제 결국 이 말씀인 건데요. 그렇죠. 네, 지금 맞습니다. 근데 네. 교수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국내 경제 상황이 싹 그렇게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지금 말씀한 바로 그 포인트. 그러니까 뭔가 좀 한국만의 어떤 경쟁력 있는 차별적인 어떤 이런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구조가 만들어져야 될 텐데 뭐 많겠습니다만 그중에서 교수님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제 주변에 중소기업들이 참 어려워요. 예, 예. 그렇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 상당히 경쟁력 있게 기업을 잘하고 있는 업체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경쟁력이에요. 사람을 구조조정하는 회사보다는 예, 예. 사람을 구조조정하고 장비를 쓰는 회사보다는 장비보다는 사람에게서 경쟁력을 찾는 기업들은 해외 수출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우리 사장님들 머릿속에도 우리 직원들이 아이디어와 핵심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정부가 이런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예. 키워주고 예. 그런 연구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태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런 여튼 정책에 더 담겼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가톨릭대 김기찬 교수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